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분들한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들을 간소화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번 달에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높은 관심이 올라와 있을 때 바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남은 12월의 기간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오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데 과연 연말정산이 뭐냐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연말정산은 뭐냐면 일반 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아마 주변에 사업하시는 친구분들이나 선후배분들 보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한다고 되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1년 동안 했던 거에 대한 세금을 5월 달에 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좀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나 연말정산 잘 챙겨야 돼. 어떤 분들은 뭐 연말정산 챙겨봤자 얼마나 나 돌려받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차 보다 보니까 처음 개념을 좀 저희가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연봉이 똑같은 사람은 세금을 똑같이 낸다. OX. 뭘 것 같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공제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은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연말정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몰라서 혹은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또 11월 달에 국세청에서 오픈이 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혹시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전 들어가 봤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들어가 보면 실제 작년의 기준으로 나의 연봉과 부양가족 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9월 달까지 쓴 나의 사용 내역에 따라서 내가 올해 얼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혹시 올해 처음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거나 아니면 연봉이 변동됐거나 혹은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혹은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나의 부양가족이 됐거나 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변경하셔서 저희가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남은 11월, 12월 기간 동안 내가 어떠한 금액들을 챙겨야 되는지가 바로 나오거든요. 큰 틀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근데 실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혹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들어보셨죠? 그 차이점 혹시 알고 계세요? 소득공제는 뭐냐면 내가 세율을 곱하기 전 나의 소득에서 빼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는 뭐냐면 이 세율을 곱하고 나서 나온 세액에서 빼준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가 훨씬 좋죠. 왜? 내가 낼 세금에서 실제로 돈을 빼주는 거니까. 반면에 소득공제는 내가 적용되는 만큼의 세율 구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6%, 15% 이렇게 달라지는 세율에 따라서 내가 적용받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굉장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좀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가 공제 한도가 폐지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의료비를 쓰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한도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 6세 이하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우리가 의료비를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올해 바뀐 부분입니다. 네, 이것과 또 더불어서 산후조리원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총급여의 한도 기준이 있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내가 산후조리원의 비용을 썼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총급여에 대한 기준도 폐지됐어요. 결국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 사람이든 아이가 6살 미만이라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꼭 진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꼭 집중하셔야 돼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총급여 상한선이 기존에는 7천만 원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8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이 부분도 내가 만약에 지금 월세를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실제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내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이걸 놓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 경우 내가 주소지는 본가에 해두는 거예요. 내 부모님 집에 주소지는 두고 내가 그냥 혼자 나와서 이렇게 월세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혹 회사가 너무 멀어.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와 가까이 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간혹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혼자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월세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저희가 연말정산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다 보면 월세액 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는 금액이 가장 커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연말정산을 막 돌려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한정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예를 들면 야 내가 그러면은 신용카드도 챙겨 월세 살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청약도 가입했어 뭐 퇴직연금 뭐 IRP 다 한 거야. 그럼 나는 세금을 몇백만 원 막 한도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연말정산 제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명세서 받으시죠. 급여 명세서를 받으시면 왼쪽에 내가 받는 급여액이 정해져 있고요. 오른쪽에 그 급여에서 차감되는 내역들이 적혀져서 나옵니다. 가장 위에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 내역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식으로 4대 보험 관련된 내역이 있고 그 밑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세와 주민세, 내가 매월 냈던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소득세를 20만 원 뗐다. 그럼 1년에 얼마예요? 24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240만 원인 거예요. 그럼 240만 원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월세 살아서 이러한 월세액을 지출을 했더니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150만 원이다. 이러면 너무 큰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90만 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챙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듯 실제 각자의 연봉에 따라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어서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5%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11월, 12월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죠. 이제 신용카드를 연봉의 25% 이상 사용하셨으면 공제 한도가 더 큰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이런 경우 있거든요. 세무사님, 연말정산을 더 돌려받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안 쓰면 100%잖아요. 안 쓰면 내 손에 100%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걸 써서 뭘 조금 더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청약저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도리어 내 돈을 모았을 때 나라에서 나한테 공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꼭 다시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어요.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있게 되면은 기존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15만 원 공제를 해줬었는데 올해부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30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으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늘어났고요. 혹 내가 만약에 다둥이다, 셋째, 넷째까지 있다라고 하면 셋째부터는 인당 30만 원, 4명이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저희가 보면은 결국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말정산의 개정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아니라 좀 우리가 돈을 모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청약통장 같은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 마련을 하시기 위해서 많이 가입을 하시죠. 이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저희가 납입 한도가 연간 300만 원의 40%를 공제해주는 이러한 소득공제인데 일반적으로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 새롭게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아직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시에 납입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셔서 올해 연말정산까지 한꺼번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이 두 가지는 저는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요. 뭐냐면 요즘 우리가 노인 빈곤에 대한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 국민연금이 앞으로 우리의 노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냐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을 보면 이러한 공적연금도 그렇지만 개인연금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개인연금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만 하면 한도가 600만 원이고요. 퇴직연금 계좌까지 하면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12% 혹은 15%까지 저희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만 하더라도 저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하셔서 내가 소비를 하면서 이러한 세금 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면서 내 돈을 모으면서 이러한 세테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있어요. 만 55세 이전에 이거를 해약을 하신다면 우리가 실제로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다 토해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실제로 해약하지 않을 만큼의 금액만 꼭 가입을 하셔서 운용을 하시고 55세까지는 꼭 유지를 하시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남은 기간,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꼭 챙기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추려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들은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